안녕하세요. 혼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엑기스 히브리어 강좌를 제작하고 있는 한사무엘입니다.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또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엑기스 히브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엑기스 히브리어가 왜 엑기스 히브리어냐면 정말로 그 엑기스만 골라서 강의를 해 드리기 때문에 엑기스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자세하게 좀 더 깊게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책들을 참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엑기스 히브리어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발전해서 학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엑기스 히브리어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엑기스들만을 제가 골라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 이런 내용은 없네 저런 내용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엑기스는 이 핵심적인 부분만 요점적으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배울 명사 같은 경우도 원래 정상적인 책으로 수업으로 배우시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오늘 이 제가 엑기스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드리는 명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1분 내지는 2분만 강의를 들어도 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히브리어 단어는 크게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남성의 단수, 여성의 복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만 이해를 하면 히브리어 명사를 다 이해하는 건데요. 히브리어 명사의 특징은요, 단어 끝의 모양을 보면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딱 만나게 되면 그 단어의 끝을 봐요. 단어의 끝을 보고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단어가 세 단어가 있다고 보시면 이 단어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이 단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을 이 표에다가 제가 갖고 왔는데요. 남성은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남성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남성일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뒤에 이렇게 임이라고 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 남자 복수입니다. 얘는 남성의 복수죠. 그 다음에 단어의 뒤에 이 아라고 하는 거, 여기 모음이 잘못 들어갔는데 이거 없고요. 아라고 하는 이 모음이 어미가 되면 얘는 여성 단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어 뒤에 오트라고 읽어요. 오트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 이거는 여성 복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 명사를 딱 봤을 때 끝이 이 네 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요. 끝 어미가 없거나, 어미가 임이거나, 어미가 아이거나, 어미가 오트이거나라고 하면 얘네는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단어 끝에 혹시 요 타우 같이 생긴 것이 온다라고 하면 얘는 남성에 가까울까요, 여성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뒤에 오트라고 하는 것이 오면 여자 복수였기 때문에, 트라고 하는 것이 오면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단어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 단어는요, 소스라고 하는 단어고 뜻은 말, hor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남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끝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은 단어죠. 그래서 수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남자의 단어, 이 말, 순말이죠. 순말의 복수는 어떤 형태냐면 수심입니다. 앞에 화면에서 봤듯이 끝에 어미가 임으로 끝나면 남성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수심, horses라고 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 수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순말, 말이라면 앞말이 존재하겠죠. 그럼 앞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사라고 있습니다. 수사. 이 단어가 왜 여성이냐면 끝에 어미가 아라고 하는 여성형 어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앞말을 mare라고 하죠. mare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어미가 붙었을 때 앞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앞말의 복수는 뭘까요? 앞말들의 복수, 앞말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모양은 수소트라고 합니다. 수소트. 오트가 오면 앞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히브리 단어는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성의 단수는 아무것도 표식이 없고, 남성의 복수는 끝이 임으로 끝나고, 여성의 어미는 끝이 아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성의 복수는 끝이 오트로 끝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혹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끝의 모양이 요 타우로 끝났다라고 하면 얘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까지요. 이게 히브리어 명사의 엑기스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이것만 이해하시면 명사의 파트는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사가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언어에는요,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불규칙 명사가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불규칙 명사를 간단하게 두 종류로 카테고리화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규칙 명사는 뭐냐면 모양은 여성이 아니지만 사실은 여성인 명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M이거든요. M은 여성형 모양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성형 모양은 끝에 아라고 하는 이 어미가 붙어야 여성형인데 M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끝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이게 왜 여성이냐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당연히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미가 아가 아니어도 단어의 뜻이 여자를 뜻하면 여성형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끝에 아라는 것이 없지만 이 땅은 모태 어머니와 비유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에레츠라고 하면 이 단어도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드라고 하는 단어도 뒤에 아라고 하는 어미가 없지만 그래도 손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여성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르라고 하는 단어도 뒤에 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불규칙 명사 첫 번째 규칙은 모양이
여성이 아니지만 내용상 여성인 명사가 존재한다. 예, 이거는요 그냥 외우시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모양만 가지고 겉모습만 가지고 여성이다 남성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불규칙 두 번째 명사는 뭐냐면 모양은 여성인데 예, 남성인 명사가 있고 반대로 모양은 남성인데 여성인 명사가 존재합니다. 예, 어느 언어든지 항상 이렇게 예, 그 청개구리 같은 단어들이 존재하죠. 모양은 남성인데 뜻은 여성이고 또 모양은 여성인데 뜻은 남성인 뭐 그런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한번 예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어는 맞춰보세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예,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 내용을 기억하시면 뒤가 오트로 끝나면 뭐라고 그랬죠? 예, 보통은 오트로 끝나면 여성 복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런데 아버지니까 성이 남성이겠어요? 여성이겠어요? 예, 당연히 남성이고 오트가 왔으면 여성 복수인데 사실은 이게 남성 복수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보트라고 하는 아버지들의 단어의 단수는 아브라고 하는 이 단어고요. 아버지죠. 따라서 이 단어는 사실은 남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예를 볼게요. 자, 이 단어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예. 앞에 그 화면을 기억하시면 뒤에 임으로 끝나면 원래는 남성 복수의 어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도시들이라고 해서 원래 앞에서 도시는 뭐였어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성 복수가 돼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원형은 이르라고 해서 도시고요. 원래 성은 여성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청개구리 같은 단어가 존재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불규칙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규칙 명사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은요. 다음 단어들의 남성, 여성을 구분해 보세요입니다. 자, 지금 8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모양을 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히브리 단어는 모양을 가지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어미가 있고 또 단수와 복수의 어미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것은 먼저 여성을 구분해 보는 게 쉬운 방법이죠. 자, 그러면 다음 8단어 중에서 여성의 어미는 어떤 어미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설명을 드리면 여성의 어미는요 크게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어 끝에 아라고 하는 어미가 오거나 아니면 오트라고 하는 어미가 오거나 아니면 타오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8단어 중에 요 어미에 해당하는 게 어딨나 한번 찾아보시면 두 번째 단어인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형 어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죠.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의 타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우트에서 트라고 하는 어미가 있는 걸 봐서 요 3단어는
예, 여성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예, 나머지는 남성이죠. 여기도 아무런 어미가 없기 때문에 얘도 남성이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성이고, 여기는 임이라고 하는 남성 복수 어미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성이고, 여기에는 또 임이라고 하는 남성 복수의 어미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여기는 여성, 이것도 여성, 이것도 여성, 그리고 나머지는 남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한번 해보죠.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무엇을 보고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예, 단어의 끝에 있는 어미를 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여성일 수 있는 가능성은 1번의 오트라고 하는 건 뭐죠? 여성 복수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성이고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어미가 타우로 끝났죠. 예, 그러면 이 단어도 여성일 가능성이 있죠. 예, 바트, 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오트라고 하는 어미가 왔죠. 이것도 여성 복수의 어미이기 때문에 여성일 수 있죠. 밀하모트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전투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나머지 단어는 다 남성이죠. 이것도 남성, 얘도 남성, 얘도 남성, 얘도 남성, 얘도 남성일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의 어미를 보고 이 단어의 성을 한번 맞춰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의 뜻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단어의 뜻은 나중에 차차 공부하면서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미를 보면 구분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단어들의 수를 구분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과 2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 연습 문제 3에서는 단어들의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 히브리 단어는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단수와 복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남성은 표식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남자의 복수는 끝이 임으로 끝나고, 여성은 아라고 하는 어미가 있고, 여성의 복수는 오트라고 하는 어미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지금 연습 문제 3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단어의 뜻도 상관하지 않고, 단어의 남성과 여성도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단어가 단수이냐 복수이냐를 구분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단어 엘림. 이 단어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이 단어는 복수이죠. 왜냐하면 단어의 어미에 남자 복수형 어미인 임이 왔기 때문에 얘는 남성 복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인 야다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다임 하면 요거가 어미이긴 한데 얘는 남성 어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얘는 불규칙 명사로서 여성 복수를 뜻합니다. 남성 사실 이 연습 문제 3에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냐 단수냐를 구분한 거기 때문에 일단 복수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인 다바르는 아무것도 없고 남성, 여성 복수의 어미가 없으니까 얘는 단수죠. 자, 그 다음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예, 그렇죠. 끝이 임으로 끝났기 때문에 복수 형태입니다. 남성의 복수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다섯 번째 단어인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 타우로 끝났습니다. 오트가 아니고 우트죠. 따라서 얘는 어미가 아니고 얘만 어미죠. 이거는 여성형의 어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아보트인데요. 아보트는 뭘까요? 오트니까, 오트는 여성형 명사의 어미죠. 그러나 이 아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야다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 현상인데, 어미는 여성형 복수형이지만 사실은 뜻은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남성형의 복수형입니다. 불규칙 명사죠. 불규칙 명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트, 이거는 여성 단수형 어미가 있어서 이건 여성 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남성 여기 복수네요. 자, 그다음에 벤 이거는요 남성 단수입니다. 자, 연습 문제 4번입니다. 계속해서 단어들의 단수와 복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 단어인 미츠베호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미가 오트죠. 오트는 여성형 복수 어미 형태죠.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올라밈인데 올라밈은 뭐죠? 남성형의 복수 형태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에나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남성형 복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미슈파하트라고 하는 거는 여성형 단수형의 어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라쪼트라고 하는 이 어미는 여성형 복수의 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메트는 타오만 있으니까 여성형의 단수의 어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빔이라고 나오죠. 임인 남성의 복수 어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하모트라고 하는 이 여성형의 복수형의 어미가 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는 방법에서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히브리 단어는 진짜 간단합니다. 히브리 명사는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면 단어의 어미의 형태를 가지고 단어의 성과 수를 구분한다. 이게 히브리어 문법 명사에 관련된 엑기스의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더 깊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할 때 배우는 내용들이고요. 히브리어를 시작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명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은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